안녕하세요. CU 방위요량점 점주 시처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대체 근무자의 채용 관리 노하우. 그러니까 일명 대체 근무자, 땜빵 이렇게 단기로 대체할 수 있는 근무자의 어떤 채용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제 20년 차 내계점 운영을 하면서 알게 됐던 것들을 좀 같이 한번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 게재. 공고 제목은 임팩트를 주는 것보다는 심플하게 필요한 부분만 전달하는 느낌으로 올리는 게 좋습니다. 임팩트 있는 제목은 지원자로 하여금 쉬운 지원과 쉬운 근무 예측이라는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급구 주말 금토 야간 타임 근무하실 분, 이건 별로 비추. 주급 정산 주말 금토 심야 남녀 스태프 구해요, 이것도 비추. 단기 주말 금토 심야 남녀 스태프 모집 경력자 우선, 이것도 좋아요. 이번 주만 주말 금토 야간 스태프 모집 경력자 우선, 요건 세모. 그래서 급구라든지 주급정산 이런 금전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급하다라는 어떤 급구 이런 거는 좀 비추입니다. 자, 코멘트. 단어 하나하나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구, 야간, 이번 주면 주급정산 등등의 단어를 공고 제목에 써놓는 것은 지원자의 신중하지 못한 지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좀 기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광고 게재를 할 때 메모란이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최대한 자세하게 스태프가 이걸 보고도 여기 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서로 좋지 않거든요. 면접에서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 지원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확인만 하는 정도로 면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무 내용, 물류 정리의 횟수와 대략적인 양, 근무 요일 및 기간, 정산 일자, 그리고 면접 가능한 일자, 시간 등등을 좀 기재해 보면 좋겠죠. 예를 들면 밤 10시 30분 냉장 물류, 저녁 근무자가 검수하고 정리정돈, 새벽 6시 20분 공산품 물류 정리, 근무일 3월 5일부터 6일 금토 23시부터 08시, 면접 가능 시간은 오늘 14시 또는 내일 11시에서 14시 사이, 근무 전 매장에서의 사전 조율 작업은 필수입니다. 대략 2, 30분 소요, 이렇게. 왜냐면 그냥 전화상으로 그냥 대체니까 급하니까 그냥 그날 갈게요, 이거는 별로 비추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문자 지원에 의한 필터링 작업,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태프를 채용을 할 때도 저번에 했던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올리는 방법을 그대로 한번 말씀해 드리면, 주말 심야 남녀 스태프 모집 경력자만 지원, 경력자 우선 할 때는 문자로 우선 지원 바랍니다. 전화 지원은 자제 바랍니다. 그래서 1번 이름과 나이, 성별, 현재 거주지를 기재 바랍니다. 2. 지원 점포와 지원 시간을 기재 바랍니다. 3.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바랍니다. 4. 편의점 근무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바랍니다. 점포명, 근무 시간, 근무 기간, 근무했던 연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저희 점포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기재 바랍니다. 6. 약속 가능한 근무 기간을 기재해 주세요. 최소 3개월 이상. 문자 지원을 통해서 지원자의 어떤 진정성을 파악해 보는 거죠. 당 편의점의 매뉴얼에 얼마만큼 잘 따르는 것에 대한. 그래서 함께 근무하다 보면 스태프의 숙련도보다는 성실이 더 중요하고 좋은 것임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연장선에서 당 편의점의 매뉴얼과 점주의 전달 사항이 얼마만큼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잘 따르는지에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구인 광고를 올렸죠. 광고를 올렸어요. 근데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면접 전까지 필터링 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면접을 우리 시간은 소중한 건데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모든 지원자들을. 그래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문자 지원을 통해 진정성과 성실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지원 내용을 보면 지원자의 진정성과 성실성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문자로 본인을 표현하고 과거의 기록을 기재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의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원자의 진정성과 성실성이 문자에서 보여진다고 판단되면 통화의 가능 유무를 문자로 문의하고요. 통화 연결 후에 구인 광고에 기재했던 내용을 지원자에게 간단히 설명합니다. 우리의 조건은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괜찮다면 내일 오후 2시에 면접을 진행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세요? 가능할까요? 이렇게. 통화 시에는 면접 일시를 정하시는 거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면접을 계약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너무 우리의 일방적인 일정을 제시하는 것은 좀 자제하시고요. 서로가 합의해서 진행되는 면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면접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면접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조금은 매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리가 있는 지원자는 제가 좀 고려했습니다. 거리가 있다는 사유로 사전 미팅을 생략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하다는 판단에서 말이죠. 다만 거리와 상관없이 사전 미팅이 가능하다면 동일하게 면접을 받습니다. 사전에 꼭 한 번은 미팅했어요. 다만 시일이 촉박한 대체 근무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동의를 구하고 기존 근무했던 점포의 근태 확인의 절차를 좀 밟았던 것 같습니다. 동의 없는 기존 점포 확인은 차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면접 과정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면접 기록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면접 기록부에 의한 설명을 듣고, 면접 기록부는 제 양식에 따로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지원자의 결정 합의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차후 중간중간 상호 간의 스케줄에 따라 근무가 가능할 수 있게 하려고 1년 단위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신분증 앞뒷면 사진 촬영, 지원자의 동의 후에 계좌번호를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24시간 업무 매뉴얼과 매장 내 주의사항의 매뉴얼을 참고해서 20-30분 동안 근무 내용에 대한 것을 전달했습니다. 사전에 오늘 진행하는 20-30분의 업무 전달은 상호 간의 맞춤 작업이므로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실제 근무 시 24시간 업무 매뉴얼, 매장 내 주의사항의 비치 장소를 전달하고 참고해서 근무하기를 전달했습니다. 첫 근무 전날에 문자로 최종 확인한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변수를 사전에 대응해야 되니까요. 첫 출근하여 근무가 시작된다는, 근무를 시작했다는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날 확인 문자에 제가 이제 내용을 내일부터 근무하는데 출근하시고 나면 시작했으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후 근무함에 변동이 생기면 문자로 미리 알려주시면 된다고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한다고 했는데 근무가 캔슬돼야 될 위기가 되면 꼭 최대한 빨리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래서 첫 근무 전까지는 첫 근무 전날에 문자로 확인했습니다. 업무적인 이야기는 배제하고 전에 우리가 근무 합의했던 것처럼 근무에 이상은 없죠 라는 뉘앙스를 전달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근무 시작에 문자가 오면 간단한 수고 인사와 근무 중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점주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고 전달 사항은 점포 운영 일지에 기재하면 된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체 근무자의 근무 전에 기존 근무자가 인지될 수 있도록 점포 운영 일지에 기재하고 몇 가지 에티켓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출근하셔서 기존 근무자에게 우선 인사를 건네주신 후 사무실 출입해줘요. 출근은 5분에서 10분 전 출근하고 기존 근무자가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품 보충은 수시로 판매 즉시 채워주시고 교대하실 때 좋은 상태로 만드신 후 퇴근해주세요. 안 채우고 퇴근하시면 다음 근무자가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날 근무한 후에 피드백을 어떻게 했냐면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서로 간의 업무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것은 차후 지속적인 파트너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요. 문자로 하지 않고 점포 운영일지를 통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업무적 전달의 뉘앙스로만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면 물류 정리해서 컵라면은 상부장이 한 줄로 해서 정리 바랍니다. 우유류에서 여유 제고는 바구니에 바르게 담아서 워크인 안쪽에 넣어두시고 점포 운영일지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파라솔 주변에 바닥 청소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민원. 음료 정리 시 여유 커피 캔류는 바닥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고 제목을 심플하게, 그리고 문자 지원을 통한 꼼꼼한 필터링, 전화 통화에서 간단한 근무 조건 설명, 면접에서 매뉴얼 설명,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그리고 근무 시작 전에 확인 문자, 그리고 6번째 근무 첫날에 디테일한 피드백까지, 이렇게 해서 단기 대체 근무자를 채용하는 방법,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오늘 이 시간 안내해 드려 봤는데요. 양이 많아서 좀 빨리 하긴 했는데 제대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편의점의 창업, 계약, 그리고 스태프의 채용, 관리, 퇴사, 그리고 편의점에 대한 리스크 대응 노하우 등등의 모든 것, 어떤 편의점 운영에 관한 내용을 네이버 카페에서 편의점 창업 연구소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 나오거든요. 그쪽에 오셔서 무엇이든 좋아요.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점주님의 성장, 성공을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